안녕하세요. 컬러 컨설턴트 박재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색의 의미와 기업의 색, 그리고 직무별로 어떻게 이 색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두 가지 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의 내면의 색과 외면의 색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지란 뭘까요?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이지만 이미지라는 결과가 주는 내용은 주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취업에서 대면 면접을 진행할 때 이것에 의해 많은 당락이 진행됩니다. 중소기업 신입직 1:1 대면 면접 시간은 2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사 담당자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성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 중 75%가 19분 안에 내가 보고 있는 면접자를 우리 회사에서 뽑을지 말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분에서 30분 내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하고 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적합한 인재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자질과 스펙을 보여주는 그 자체의 이미지표가 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보는 것을 80%의 시각에 의존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또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내리려고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인사 담당자들의 무려 68%가 면접에 어떤 복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취업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했고요. 여기서 72%의 인사 담당자들은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예의는 지키면서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명과 성과 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선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색이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여성분들에 비해서 액세서리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다른 색채 요소들로 자신의 색을 가리거나 꾸밀 수 있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색을, 자신의 선을 어떻게 옷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다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미지라는 것은 뭘까요? 막연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좋은 이미지일까요? 우리는 패션쇼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미인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각적인, 본능적인,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그렇지만 보다 나를 잘 어필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목적성과 방향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목적성과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자질과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나의 시각적인 요소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성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 얼굴의 어느 부분을 화장으로 화려하게 고쳐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몸의 성과 면에 색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피부색은 조금 더 건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보다 윤기 있게, 눈빛은 더 또렷하게, 얼굴은 작게, 이목구비는 더 또렷하게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마법같이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내면과 외면의 색, 그리고 특히 외면의 색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프로듀서이자 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헐리는 보다 나은 외모를 가지기 위해선 자신의 신체적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체적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울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내 얼굴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면 셔츠나 가벼운 옷이 좋겠네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피부색과 눈동자색, 머리색은 어떤 색인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황인종이고 또 머리는 검은색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 머리색을 엄연히 비교해보면 아마 색과 톤 그리고 재질이 다를 거예요. 조금 더 누군가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색이 비슷하다면 결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결은 또 다른 빛 반사를 일으켜서 윤기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신체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체색을 잘 활용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더욱 키워 보일 수가 있고 단점은 조금 더 줄여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퍼스널 컬러인데요.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많아져서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것이 무엇인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퍼스널 컬러란 눈동자와 얼굴색, 그리고 머리색, 몸색 등 내 몸을 이루는 피부의 전반이고요. 이것은 멜라닌 농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인종과 유전, 환경과 같이 대내외적인 모든 소질이 나의 피부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안정되는 20대 중후반에 가장 정확한 나의 퍼스널 컬러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퍼스널 컬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퍼스널 컬러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퍼스널 컬러는 옐로우 베이스의 웜톤과 블루 베이스의 쿨톤으로 먼저 크게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톤과 색으로 다시 범위를 나뉩니다. 이 퍼스널 컬러라는 것이 지금 이 앞에 제시된 색들이 내 몸속에 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색들을 내 신체에 적용을 했을 때, 내 얼굴 가까이에 가져다 댔을 때, 내 신체의 피부색에 크게 범위를 한정했을 때 보다 나를 건강하고 보다 깔끔해 보이면서 나의 이목구비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색들입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에게 나를 어필할 때는 내가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것보다 어떤 업무에서도 잘 적응하고 건강할 수 있는 체질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사용한 퍼스널 컬러는요. 내 피부와 안색을 더 맑고 건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친구가 바른 립스틱이 너무 예뻐서 내가 발라봤는데 어쩐지 이게 어색하고 내 얼굴에는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새 옷을 샀는데 그것을 입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다들 있으시죠? 물론 나를 만드는 모든 이미지는요. 성과, 명과 색을 이루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색을 잘 썼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나의 신체색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퍼스널 컬러는 보다 나의 장점은 더 돋보이게 하고 나의 단점은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어떤 색을 가져다 대도 다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과감히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쿨톤과 웜톤에 나눠서 연예인의 예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손예진 씨가 나오는데 푸른색의 블루 베이스가 대표적으로 잘 어울리는 쿨톤 연예인 손예진 씨가 웜톤의 메이크업과 색이 가미가 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화보를 찍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순가련하면서 청아한 이미지보다는 보다 답답해 보이면서 어색한 느낌이 나죠? 다음은 웜톤 연예인입니다. 웜톤 사람의 특징은 노르스름하고 따뜻한 기운이 많아 건강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화면에 정유미 씨는 대표적인 웜톤 연예인이에요. 로코킨으로 유명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색과 정반대되는 색으로 메이크업과 화보를 진행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친근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죠? 이렇듯 물론 아름답고 우월한 신체 조건은 분명 축복받겠지만 나에 대한 이해와 색채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 이미지 메이킹은 자칫하면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어색하고 건강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퍼스널 컬러를 설명하기 이전에 웜톤과 쿨톤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집에 웜톤 아이보리의 셔츠와 쿨톤 셔츠 한 벌씩 있으시죠? 꼭 셔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얀색의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이 따뜻한 크림색의 아이보리도 흰색에 범주에 놓고 새하얀 깨끗한 눈 느낌의 화이트 셔츠도 흰색의 범주에 넣죠. 그렇지만 어떤 색을 베이스로 하냐에 따라서 웜톤과 쿨톤은 극명히 나뉘어집니다. 웜톤의 피부를 가진 분들의 특징은요. 옐로우 베이지의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고요. 쿨톤 피부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 팔을 봤을 때 혈관이 푸른빛이 띠기도 하고 핑크 베이지에 보다 차갑고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로즈 베이지의 어두운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진단을 해볼까요? 지금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피부는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나요? 여성분들의 경우 본인이 쓰는 파운데이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피부색을 확인할 때는요. 얼굴색과 몸색 중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면접을 볼 때 주로 이 위쪽의 얼굴을 보고 면접관과 대면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색을 위주로 한번 본인의 피부를 보시고 여성분들 파운데이션을 보실 때는 물론 팔 안쪽으로 색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한 색을 알려면 나의 목과 얼굴의 경계로 이어질 때 이 색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정확한 톤입니다. 보통 손목으로 테스팅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손목과 얼굴은 자외선을 받는 유무가 다르고 케어의 평소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얼굴 쪽으로 나의 퍼스널 컬러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은 평소에 어떤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시나요? 로즈골드, 옐로우 베이지의 금색 액세서리 계열이 잘 어울리시나요? 혹은 빛나는 메탈 계열의 큐빅 계열의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시나요? 아무래도 웜톤과 쿨톤에 따라서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달라지겠죠? 다음은 여러분의 모발 상태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신가요? 이 모발을 확인할 때는요. 가급적 두피에서 가까운 색을 보도록 하세요. 근데 저는 이미 염색으로 머리를 다 덮어버려서 제 머리색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때는 내 얼굴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나의 맷 눈썹색을 자세히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의 웜톤과 쿨톤은 어느 쪽으로 나뉘어지나요?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의 웜톤과 블루 베이스의 쿨톤으로 크게 색을 나눠봤고요. 다시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톤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나 세상에 있는 색들은 수십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좀 더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4가지 색으로 나눠서 한 거니까 간략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퍼스널 컬러를 보다 잘 이해하기를 위해서는 역시 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점 범위가 많아져서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나은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나의 피부색과 눈빛을 보다 또렷하고 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건 분명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화면에 제시된 톤은 PCCS 톤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쓰이는 색을요, 크게 12가지 톤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도와 색의 맑고 탁함을 나타내는 채도로 색의 범위를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봄의 사람들, 여름의 사람들, 겨울과 가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색의 톤이 잘 어울릴까요?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설명을 들어보면서 그럼 웜톤과 블루 베이스까지는 나눴는데 나는 어떠한 계절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봄의 컬러입니다. 보기만 해도 뭔가 달콤하고 따뜻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죠? PCCS 톤에서는요, 페일, 라이트, 브라이트, 비비드 이렇게 4가지 톤으로 색을 나누었는데 색이 주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따뜻하고 깨끗하고 맑으면서 푸르른 들판에 피는 꽃을 연상시키죠? 이렇게 이러한 색들이 잘 어울리는 봄의 사람의 특징으로는 대표적인 연예인 박보영 씨가 있습니다. 이 봄 사람들은 피부 자체가 노르스름한 기운이 많고 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얇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도 많고 햇빛에 약해서 피부가 타더라도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서서히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얇기 때문에 잡티도 생기기 쉬워요. 이때 주근깨가 올라온다면 갈색으로 올라오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리고 뽀얀 복숭아 속살처럼 부드럽고 연한 컬러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머리색의 경우는요, 밝은 갈색과 초코 브라운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부드러운 컬러의 검갈색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특히 봄의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학주 선생님한테 많이 혼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햇빛 아래 머리색이 비춰졌을 때 보다 금빛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눈동자는 다른 계절군에 비해서 홍채가 보일 만큼 밝은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갈색이나 밝은 갈색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가지고 있는 색채 자체가 부드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귀여우면서도 동안의 인상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여름인데요. 여름에 부서지는 파도의 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하면서도 잔잔하고 은은한 컬러들이 여름의 색을 이루는데 PCCS 톤에서는 컬러 팔레트를 상대적으로 넓게 쓰는 편입니다. 베일, 라이트,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그레이, 덜, 다크 그레이시. 주는 색들이 흰색과 획기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힘이 빠진 듯 하면서도 은은한 느낌을 주죠. 이러한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여름 사람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요, 바로 송혜교 씨가 있습니다. 이 여름분들의 경우는요, 피부가 흰 분들이 많고 푸른빛을 띠는 분들도 많지만 또 얼굴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 얼굴의 홍조는요, 여름의 색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흰빛과 회색빛 그리고 푸른빛들이 색을 가져다 댔을 때 홍조를 효과적으로 잡아줍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색들이 지적으로 잘 어울리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피부의 경우 핑크빛을 띠면서 로즈 베이지까지 컬러 팔레트가 넓으신 분들이 많고 또 피부 타입은 지성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넓은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머리색의 경우는요. 약간 회색빛이 드는 검은색이나 갈색이지만 살짝 회색빛이 도는 회갈색, 검갈색이 많습니다. 색채가 뚜렷하다기보다는 머리색 역시 흐릿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머릿결 역시 흩날리는 듯한 느낌의 푸석푸석한 느낌이 많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여성분들이 머리를 묶었을 때는 보다 지적이고 우아한 인상을 주실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의 경우 머리가 빨리 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거대로 중후한 느낌을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동자의 색은 검갈색과 회검색이 많은데 흰자와 눈동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살짝 흐릿한 느낌의 색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가을입니다. 풍요로우면서도 자애감이 넘치는 컬러들이 많죠?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깊이감이 있는 색들이 많습니다. 또 마케팅하기에 굉장히 좋은 색인데요. PCCS 톤에서는 역시 컬러 팔레트가 굉장히 넓어요. 아까 여름톤에 중복되었던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그레이 덜, 다크 그레이시, 다크도 있지만 강렬한 색의 딥과 그리고 옐로우 베이스가 기저가 되는 소프트 색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이런 풍요롭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이효리 씨가 있겠네요. 이 가을 분들의 특징은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많고 피부가 노르스름하지만 색감이 좀 더 깊이가 있고 피부가 타게 되면 갈색으로 깊이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돼요. 나는 그럼 까맣게 잘 타는 체질이고 내 피부는 까만데 그럼 나는 가을톤인가? 아니에요. 빨갛게 붉으스름하게 피부가 까무잡잡한 것과 노르스름하게 피부가 까무잡잡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무조건 까맣다, 하얗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색을 가져다 댔을 때 어떤 색이 나의 피부톤을 더 보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을 분들의 특징은요. 아까 피부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아 다른 분들에 비해 상처 재생이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몸의 피부 역시 깨끗하고 균일한 색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색의 경우 짙은 갈색이나 깊이감이 있는 브라운이 많고요. 또 머릿결 자체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튼튼하신 분들이 많아 펌이라든지 좀 더 보다 파격적인 스타일링을 해도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작년에 유행했던 버건디 컬러로 염색을 하셔도 이 타입의 분들은 보편적으로 잘 어울립니다. 봄의 피부가 노르스름한 느낌이라면 가을 분들의 피부톤은 살짝 금빛이 돌아요. 보다 표현이 깊이감이 있어지죠? 그렇듯 눈동자 역시 보다 깊은 고동색, 짙은 검갈색을 띱니다. 다음은 겨울분들의 특징인데요. 겨울의 색은 굉장히 강렬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오너먼트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감들이 많죠. 그리고 컬러의 악센트와 리듬감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려한 편입니다. 그래서 PCCS 톤에서는요. 이렇게 색을 나누고 있어요. 페일, 비비드, 덜, 다크, 딥.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색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인데 새하얀 눈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겨울 축제를 연상시키는 색들이죠. 그럼 이러한 색들이 잘 어울리는 겨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김민희 씨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이 겨울분들의 피부는요. 유난히 하얗고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겨울 타입의 분들이 피부를 태운다면 창백한 올리브 그린색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눈썹과 눈, 머리카락의 색의 자체가 다른 계절군의 컬러보다 약간 푸른빛을 띠거나 또 깊은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색은 역시 다른 계절에 비해서 보다 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는 약간 푸른빛이 띠는 회검색이나 짙은 검은색, 그리고 눈동자의 경우에는 짙은 검은색이나 아니면 또렷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 흰자의 경우 밝은 우유빛을 띠고 있어 눈동자와 눈의 경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가지고 있는 색채 자체가 강한 것 같고 색의 대비가 굉장히 뚜렷해 보이죠? 그래서 겨울의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의 특징은요, 이지적이면서도 도시적인 카리스마 있는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웜톤과 쿨톤에 대해서 분류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톤으로 나누었을 때 사계절로 나누어서 어떤 계절의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나는 어떤 계절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계절을 찾는 것에는 물론 저와 같은 전문가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집에서도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불빛은요, 형광이나 백열등도 괜찮아요. 방을 최대한 밝게 해주시고요. 햇볕이 들지 않는 창가에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방의 환경을 꾸며주세요. 그리고 나의 얼굴은요, 나의 신체색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맨 얼굴로 깨끗하게 세안해 주시고요.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머리는 최대한 뒤로 넘겨주세요. 머리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특히 여성분들은 앞머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색을 진단할 때 앞머리가 머리를 덮게 되면은 이마를 가려서 얼굴에 전반적으로 그림자가 지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얼굴형에 대해서 그림자에 의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에는 최대한 빛을 많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때 거울은 내 얼굴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대한 평형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색깔 있는 청과 옷과 스카프 등을 꺼내어서 내 얼굴에 최대한 가까이 대어주시고요. 이때 상체는 어깨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볍게 입어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입으실 때 강한 색을 입게 되시면 내가 되는 색과 비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새하얀 색을 입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얼굴의 상단에서는 나의 눈동자 컬러 윤곽을 보시고 다크서클과 눈썹뼈의 광대, 음영은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내 얼굴의 하관에서는 내 입술 주름과 팔자주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내 얼굴에 붉은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얼굴선은 어떤 색을 가져다 댔을 때 보다 또렷하고 혹은 윤곽이 부드러워 보이는지를 새겨주는 그 변화 자체를 한번 찬찬히 지켜봐 주세요. 진단 팁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땐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을성을 가지고 천천히 내 얼굴이 가지는 변화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색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어떤 색이 내 얼굴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색의 천들을 모아서 이러한 색들의 천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도 한번 찬찬히 연구해 보세요.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계절로 사람을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는데, 면접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자율 복장 면접으로 보다 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 자율 면접 복장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건요, 색을 선택해야 되는 다양성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색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좀 더 다양해졌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예전에는 정형화되어 있던 클래식한 정장을 입으면 되는데 이제는 색과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나의 사계절의 톤을 나누었다면 보다 쉽게 색과 디자인을 집중할 수가 있겠죠? 먼저 봄의 사람입니다. 봄의 특징을 지니신 분들은요. 가지고 있는 색 자체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장을 선택하실 때도 안에 이너나 셔츠, 블라우스는 노르스르만, 어렵다면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봄의 사람이 정장을 입을 때는요. 안에 이너를 어둡게 입으셨을 때 밖에 밝게 입으실 때는 아이보리색을 입으셔도 괜찮고 또 베이지색을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자칫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문직이나 보수적인 직종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검은색이 아니라 검갈색의 하의나 아우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도요. 회색과 검은색이지만 조금 더 갈색과 노란색을 띠는 무채색의 계열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아우터로 선택해 주시고요. 또 안에 이너는 아이보리가 가장 무난하겠네요. 그리고 이 봄의 특징을 가진 남성분들이 넥타이를 선택하신다면 물방울 무늬의 넥타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는요. 노란빛이 도는 금색이나 그리고 크림빛이 도는 진주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메탈 계열을 고른다면은 금빛이 도는 시계와 노란빛이 도는 가죽끈의 시계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경을 쓴다면 짙은 뿔테는 자칫 얼굴을 창백해 보이고 인상을 눌러줄 수가 있으니까 밝은 금테나 가벼운 색의 무테도 남성분들에게는 지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봄 사람의 메이크업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봄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얇은 피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스틱 파운데이션과 같이 두껍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는 색이 보다 부드럽고 밝게 들어가되 스펀지나 붓으로 여러 번 펴바르는 것이 피부를 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립 컬러는 오렌지 코랄이나 진달래색과 같은 색을 사용했을 때 얼굴의 장점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여름 사람의 정장 특징입니다. 자유면접 복장에도 이 룰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검은색을 입는 것보다는 네이비빛이 도는 게 상대적으로 스마트하면서도 지적이고 인텔리한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이때 이너는 새하얀 쿨 화이트도 예쁘겠지만 파스텔 컬러의 핑크나 라벤더 그리고 약간 보랏빛이 도는 회색도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살짝 하이웨스트인 바지를 입으신다면 색은 단순하지만 세련된 선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 잘 살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성분들의 경우도요. 네이비 색의 테일러드 자켓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바지를 입으시고 이때 안에 셔츠를 입으실 때는 쿨화이트도 좋지만 소라색의 셔츠를 입고 네이비 넥타이를 맨다면 전반적으로 통일감이 있는 인상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셔츠를 선택하실 때요. 줄무늬 셔츠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보다 지적이면서도 내 몸의 선을 좀 더 분할을 해서 몸에 살이 많은 것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보다 날씬한 느낌을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여름분들이 액세서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흰빛이 많이 도는 메탈 계열이나 큐빅, 하얀 진주가 크림 화이트의 진주보다는 새하얀 느낌의 진주 귀걸이가 좋고요. 시계 역시 은빛이 도는 메탈 계열, 그리고 안경을 쓰실 때도 밝은 테의 은색테나 금속테가 잘 어울립니다. 안경을 선택할 때는요. 안경은 얼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안경의 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얼굴형에 맞춰서 안경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 사람들의 메이크업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분들의 피부는 푸르고 흰 분들도 많지만 얼굴에 붉은기가 많은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얼굴에 붉은기가 많은 분들은요, 인터뷰와 면접과 같은 자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홍조가 점점 더 올라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는 베이스는 핑크 베이지를 깔지만 또 특히 붉게 올라오는 부분은 오크 베이지의 파운데이션을 전반적으로 얇게 두드려서 피부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주세요. 립스틱의 경우 푸시아 핑크나 라즈베리, 체리 레드와 같은 컬러를 쓰시면 더욱 내 얼굴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을 컬러의 특징인데요. 가을 컬러의 분들은 어떤 정장을 입을 때, 어떤 자유 면접 복장을 입을 때 잘 어울릴까요? 카키나 머스타드 컬러도 잘 어울리고요. 또 버건디 컬러의 블라우스나 셔츠를 안에 받쳐 입으시고 그 위에 무채색을 얹는 것도 방법이고,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베이지 아우터를 입는 것도 괜찮은 컬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회색이나 무채색 중에서도요, 노란빛이 많이 도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깊이감이 있고 두꺼운 소재로 몸의 선을 살리는 것도 세련되면서도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선택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또한 정장을 선택하실 때요, 검갈색과 회색빛 중에서 또 베이지색을 띠는 옷을 입는 것이 적절합니다. 액세서리를 선택하실 때도 귀걸이의 경우 로즈골드, 가죽 밴드나 천으로 되어 있는 컬러의 시계를 선택하는 것도 보다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앞에 두 계절과는 다르게 안경테는 조금 더 과감한 색을 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화려한 뿔테도 드라마틱하게 잘 어울리고요. 이때 갈색이 돌거나 검갈색이 좋겠네요. 그리고 내 머리색과 눈동자색에 맞춰서 색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가을분들의 메이크업은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피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컨투어링 메이크업과 같이 얼굴의 음영감을 살리는 메이크업도 얼굴의 전반적인 인상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운데이션 컬러를 선택할 때는 깊은 옐로우 베이지와 오크 베이지의 컬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버건디와 레드 베이지 같은 컬러도 잘 어울리지만 또 오히려 누디한 입술의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겨울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정장과 자유복은 어떤 컬러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컬러를 지닌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색의 대비 자체가 커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한 옷을 입는 것도 드라마틱한 대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때 소재를 좀 더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된 선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셔츠라도 목깃이 좀 더 세련된다든지 아니면 팔목의 깃이 조금 더 세련된 선이 가미되었다든지 해서 색 자체는 단순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해서 몸이 가지고 있는 컬러 자체가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세요. 남성분들의 경우도 넥타이로 조금 더 화려한 멋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넥타이가 컬러감이 깊이 있어 포인트가 되는 만큼 나머지 색들은 무채색으로 전반적인 균형감을 맞춰줌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액세서리 역시 흰빛과 그 자체가 밝은 빛을 가지는 메탈 소재의 액세서리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짝임이 너무 심한 것 대신 오히려 디자인이 단순하더라도 소재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좋아요. 안경테도 은테가 잘 어울리겠지만 모양이 잘 다듬어진 뿔테 역시 잘 어울립니다. 겨울 타입의 메이크업입니다. 겨울 타입 분들은 피부가 푸르고 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포슐린 컬러와 핑크 베이지의 밝은 색으로 피부를 메이크업 하시고, 아이 메이크업의 경우 최대한 눈의 형태가 잘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입술 컬러는 보다 자신의 입술색을 잘 살리는 것도 좋지만
새빨간 레드나 푸시아 핑크와 같이 강렬한 색도 좋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입술을 자신의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톤 다운 시켜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 색을 100% 나한테 쓴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쓸 때는요, 1차 색, 2차 색, 3차 색으로 나누어서 균형감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차 색은요, 최대한 내 얼굴에 가깝고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2차 색과 3차 색은 점점 나의 얼굴에서 멀어지는 색을 선택하지만 여기서 보다 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1차 색의 퍼스널 컬러는 내 얼굴에 맞는 베스트 컬러를 선택하시고 2차 색, 3차 색은 나의 그냥 전반적인 톤에 맞추는 것이 가장 균형감 있는 색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나의 퍼스널 컬러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것을 나의 면접 복장과 전반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주에는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를 가는 건 어떨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색을 쓰는 게 어려우시다면요, 나의 가까운 옷장과 화장대를 열어서 나의 색은 무엇이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들을 발라보고 덧대어봄으로써 색 자체가 나에게 주는 힘과 변화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에 대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컬러 컨설턴트 박지은이었습니다.